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제 채널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KYC 개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단순한 앱 개발에 수년간 매달리고 있다면 기술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지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적기를 다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비교 방법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만족스러운 조건을 찾아내기 힘들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AI와 다르고 웹 2.0의 개발 속도와도 다릅니다. 개발에는 탈중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합의된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를 보면요. 비트코인처럼 프로토콜에 의해서만 이 작동이 되는 생태계가 아니고요. KYC와 같은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블록체인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와 지역의 이 규정 준수가 필요하고 여러 오라클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단순한 비교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초창기부터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월드코인이라는 이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1차 등록한 제 서류는 통과가 되었고 2차로 약 한 30분 정도 이 화상 이 면접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화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 2-3년 이상 월드코인 측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인터뷰가 2021년 11월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2023년 12월 14일에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자면요. 모두를 위한 진정으로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사명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당사는 현재 귀하의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로서는 협력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월드코인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변화를 주도하려는 귀하의 헌신을 대변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 서로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기회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고요. 지금 이 이메일로 몇 가지를 제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려면 파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채굴 세션에 들어가면 바로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 필리핀에서는 월드코인을 분배받고 싶어도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에어드랍을 받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필리핀이라는 국가에 월드코인의 이 오브라는 홍채 스캐너가 들어와야 되고요. 눈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는 행위가 이 해당 국가의 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과 충돌이 되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는 이 오브라는 기기가 워낙 생산 대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소수 국가 외에는 공급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월드코인의 최신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이 월드코인 재단의 기업 가치는 이미 30억 달러가 넘고요.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센 호르위츠라든지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든지 DCG 그룹이라든지 파산을 했지만 FTX의 이 샘 뱅크만 프리드가 지금 이 월드코인에 이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가장 네임 밸류가 높은 투자처가 다 몰려와 있고 좋게 말하자면 이건 튼튼한 자금줄이 뒤를 받쳐준다라는 얘기고, 또 반대로 리스크 있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중앙화되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핫한 프로젝트가 된 이후로는 이 개발에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샘 알트만의 야심작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 알트만은 이 월드코인과 챗GPT를 10년 안에 통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가가 바로 이 샘 알트만이죠. 이 프로젝트는 실제 파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고, 이 오브 런칭과 함께 안구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식 또한 2021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로드맵을 보면요, 10억 유저를 목표를 하였고요. 초기에는 이미 칠레라든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수단, 케냐, 프랑스,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인도 등을 대상으로 전 세계로 확장을 계획했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2월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월드코인 계정 수는 약 320만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은 약 17만 6천 개의 계정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월드코인은 아직 메인넷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초기 백서를 보면 당연히 메인넷을 런칭할 계획이고 당분간은 레이어 2 솔루션의 자리를 잡겠다. 그리고 차후에 메인넷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폴리곤에서 현재 옵티미즘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코인 자체 생태계는 없습니다. 이 유저들이 이 월드코인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월드코인은 1인 1계정 생태계를 확장하는 거에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연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수년간 이렇게밖에 1인 1계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이 오브라는 구체도 수많은 해킹 이슈가 있었고 오류의 이슈가 있었고 세계 각국의 오퍼레이터들이 수년간 이것을 테스팅을 해오면서 그 문제점을 보고 개선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파이코인 위주의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를 무조건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코인이든 파이 프로젝트이든 이렇게 진심으로 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볼 때는 그에 맞는 타임라인을 이해를 하면서 저는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해드린 월드코인은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가장 빠르게 월드코인을 소개를 했었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저는 아직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월드코인 지갑도 없고 에어드랍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월드코인의 프로젝트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너무 허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른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초반에는 이 POW 작업 증명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시스템은 이더리움 2.0 전환을 항상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2022년에 POS 시스템, 즉 지분 증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훨씬 전부터 이 이더리움의 2.0 비전은 예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더리움의 느린 거래 처리 속도나 비싼 수수료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TPS는 비트코인보다 아주 조금 빠른 수준으로 20TPS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2.0 비전은 최소 TPS가 10만은 나올 것이다. 즉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왔었고 이 이더리움의 2.0 제안은 파이 네트워크의 역사보다도 더 깁니다. 이미 2018년 또는 19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 타임라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현재 보시면요. 아직도 수많은 크고 작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을 뿐 이더리움의 TPS는 실제적으로 100TPS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에게 6년이 지났지만 TPS가 10만의 반의 반은커녕 POW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기술력은 매우 떨어진다. 너무 허접하다. 또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은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죠.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 네트워크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여러 철학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 틀을 이해를 하시고 이 파이 네트워크를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비교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국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탈중앙 KY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와 지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이 규제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KYC 진행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되며 수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포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방식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즉 기존에 어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여자를 증가시키고 반복을 지속하고 그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탈중앙 KYC는 202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부분이고 KYC 초기 인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 보자면 이미 짧은 시간 안에 월드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정의 KYC를 통과시켰고 더 많은 국가와
더 다양한 아이디로 지금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파이는 이 KYC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 시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러 해커톤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파이 브라우저에 여러 앱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 모든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점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개발 속도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변에 여러 스템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일회성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0개 중 99개는 백서는 나오죠. 근데 백서의 개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고 심지어 이더리움이나 BNB 체인의 토큰으로 발행이 되면서 레이어 1 자체 솔루션 개발을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6개월 후 상장을 얘기하고 상장 후에 개발은커녕 러그풀이라고 하죠. 개발팀에서 물량을 매도하고 떠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쫓는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속도를 이해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일회성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철학이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꽤나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이 발전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에 속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